질투와 야망이 얽히는 궁중의 밤. 누군가는 승리를 원하고 누군가는 몰락을 바란다. 그 한가운데 연지영이 서 있습니다. 피보다 진한 요리의 대결, 사랑과 질투가 얽힌 궁중의 맞전쟁. 시작된 북경오리와 연꽃밥의 눈물겨운 승부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오골계 삼계탕에 산삼과 트러플까지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질투에 불타는 강목주의 음모와 이연과 지영 사이에 피어나는 사랑의 기운은 아직 말로는 닿지 못했으나 서로의 눈빛 속에서 이미 운명을 약속하고 있었다. 구회 예고 지금 시작합니다. 1차 경합은 고춧가루 사건으로 인해 무승부로 끝났고 2차 경합은 당백룡의 사찰음식 연꽃밥과 연지영의 북경오리였습니다. 두 요리 모두 훌륭한 맛을 자랑했으나 사신 우고는 눈물을 흘리며 북경오리의 바삭함과 신선한 야채가 어우러진 맛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오리 껍질로 야채와 고기를 싸서 마장 소스에 찍어 먹는 그 맛은 고수만이 낼 수 있는 바삭함과 감칠맛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부를 내기엔 난감했습니다. 조선의 음식을 만든 당백룡을 뽑자니 조선 음식이고 중국의 북경오리를 만든 연지영을 뽑자니 조선 사람이기에 우고는 난처했습니다. 조선의 심사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2차 경합도 5대5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한편 맹숙수가 길금을 혹독하게 칼질을 연습시켰던 이유는 강목주의 지시 때문이었어요. 강목주는 맹숙수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이번 2차 대결은 무조건 지게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맹숙수는 조선의 조공이 걸린 중요한 경합에서 백성들의 피와 노고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일부러 칼로 그어 길금에게 칼질을 맡겼습니다. 길금은 훌륭히 그 임무를 해냈습니다. 한편 지영은 압력솥을 만들러 간 춘생의 집에 자객이 쳐들어와 압력솥을 들고 도망치다 손등을 다쳤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대한 경합에 불리한 상황에 놓였고 1, 2차 경합 내내 이연은 지영의 손을 걱정했습니다. 그날 밤 왕 이연은 지영의 손을 치료하게 했습니다. 여봐라, 내 의원에 알려 대령 숙수의 손등을 치료할 어의를 불러라. 지영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전하, 전 괜찮습니다. 그러자 이연이 단호히 말했어요. 내일 세 번째 경합이 있으니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이게 그냥 손이 아니니라. 큰 금손이니라. 금손이요? 전하도 농담을 다 하시네요. 지영이 웃자 이연은 어이에게 명했다. 어서 치료하라. 어이는 손을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뼈는 괜찮습니다만 인대가 늘어나 치료에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침과 찜질로 임시 방편을 하겠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이연은 정자에서 지영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멍든 곳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하의 위엄보다는 한 남자의 다정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실수다. 요리 대결에 국가의 중대사를 건 것은 너의 요리를 믿었기 때문인데 신하들의 음모와 배신이 너를 위험하게 했구나. 미안하다. 이제라도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어라. 폭군 갑자기 왜 그래? 안 한다고 그렇게 그럴 때는 대역죄인이라더니 지금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건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돼버렸다고. 지영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영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뺨도 붉어졌어요. 아니에요, 전하. 질 땐 지더라도 해볼 때까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하, 걱정 마세요. 제가 또 지는 건 못 참잖아요. 속으로는 전하의 따뜻한 손길이 조금 더 오래 머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현은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너의 두려움 없는 모습이 참 보기 좋구나. 말끝에는 알 수 없는 애정이 묻어나 있었고 지영도 그 미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서서히 사랑이 싹트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강목주가 이현을 만나러 오다가 지영과 이현이 손을 맞잡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현은 지영의 아픈 손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폭군 내 손 좀 그만 놔줘.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오늘따라 왜 이래? 지영은 손을 빼려 했지만 이현은 좀처럼 지영의 손을 놔주질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강목주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고 눈빛은 질투와 시기로 활활 불타올랐고 속으로는 수없이 지영을 저주했습니다. 어찌 감히 저 천한 계집이 전하의 마음을 얻는단 말인가. 전하의 웃음도 전하의 따뜻한 손길도 모두 내 것이어야 하는데. 그녀의 분노는 도를 넘어섰고 강목주는 이를 악물며 속삭였어요. 오늘은 전하가 내년 곁에 계시니 물론하지만 내 속을 불태우는 이 질투와 시기 널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수락관에서는 오골계 삼계탕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엄숙수가 지영에게 물었어요. 솥뚜껑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으면 어쩌지요? 지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플랜 B로 가야죠. 프레비요? 길금이 의아해하자 지영이 설명했다. 내가 원하는 게 없을 때 다음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아, 프레비? 그럼 연숙수는 다음 계획이 있다는 말인가? 당근이죠. 지영의 대답에 길금이 되물었어요. 당근이요? 당연하다는 말이지요. 길금은 감탄하며 웃었다. 어찌 아가씨는 요리를 하니까 당연하다는 말도 당근으로 표현하시는구먼요. 지영은 웃으며 숙수들에게 설명을 이어갔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솥은 질긴 오골계 살을 부드럽게 하고 뼈에서 진한 맛을 우려내며 인삼의 액기스를 뽑아 보양식을 만드는 거예요. 닭뱃속에 찹쌀과 검은쌀을 넣고 대추, 밤, 은행, 마늘, 인삼을 함께 넣은 뒤 황기, 감초, 당기 등을 올려 물을 붓고 끓이면 솥이 알아서 요리를 해줄 겁니다. 그때 춘생이 솥뚜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대령숙수, 내 솥뚜껑을 잘 만들어 왔소이다. 지영과 춘생은 시범 삼아 물을 끓여보았어요. 칙칙칙칙 추가 잘 돌아갔습니다. 추를 돌리자 삑! 김이 빠져나왔습니다. 성공이에요. 지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춘생도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드디어 3차 경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인삼 요리였습니다. 지영은 오골계를 손질하고 준비한 재료를 넣은 뒤 마지막으로 춘생의 집 근처 산속에서 캔 트러플 버섯을 넣고 마지막으로 이현이 캔 산삼을 넣어 압력솥에 물을 붓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압력밥솥은 저절로 요리를 하니까 길금씨는 파를 썰고 엄숙수는 소금과 후추를 준비하시고 맹숙수는 저랑 깍두기를 만들어요. 깍두기요? 깍두기는 물을 한 입 크기로 썰어 소금과 설탕에 재워둔 뒤 고춧가루와 새우젓, 마늘, 생강, 파를 넣어 버무리면 됩니다. 삼계탕과 함께 먹기 딱 좋지요. 엄숙수의 눈은 지영의 설명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반짝였어요. 그때 압력솥이 칙칙칙칙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치익치익 김이 빠지자 인삼향 가득한 삼계탕 냄새와 버섯향이 사방팔방으로 퍼졌어요. 심사관 우곤이 손을 들어 질문했다. 대령숙수, 저 기이한 솥은 무엇이요? 어찌 저리도 짧은 시간에 깊은 향을 내는 것이요? 지영은 고개를 숙여 정성껏 대답했습니다. 압력으로 끓여내는 방식입니다. 오골계의 질긴 살도 부드럽게 하고 산삼과 트러플의 향을 빠짐없이 국물 속에 녹여내지요. 이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맛을 보았다. 국물이 깊고 향이 진하다. 입안에 맴도는 산삼의 기운과 트러플의 향이 어우러져 보양식 그 이상이구나. 우곤 또한 숟가락을 들었다가 놀라며 말했다. 이 오골계 삼계탕, 닭뱃속의 찹쌀과 검은쌀이 인삼향과 어우러져 씹는 맛까지 풍부하구나. 삼계탕에 이런 고급스러움이 담길 줄은 몰랐소. 한편 명나라 숙수들도 자신들의 인삼닭탕을 심사관 앞에 내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인삼과 황기,
대추를 정갈이 배 앞에 맑은 국물로 우려냈습니다. 닭살의 담백함과 인삼향의 조화를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우곤이 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칼질, 불 조절, 국물의 맑음까지 수십 년 장인의 손길이 느껴진다. 향긋하고 정갈하다. 이현은 양쪽을 모두 맛본 뒤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각기 다른 방식이지만 한쪽은 담백한 맑음으로, 한쪽은 깊고 진한 향으로 참으로 어려운 승부로다. 지영의 오골계 삼계탕은 산삼과 트러플이 만나 깊고 고급스러운 향을 내었고, 닭배 속에 넣은 찹쌀과 검은쌀이 인삼향과 어우러져 진한 국물 맛을 완성했다. 사신들과 숙수들은 그 독창적이고 보양의 좋은 맛에 감탄했습니다. 3차 경합은 조선 연지영과 숙수들의 승리였습니다. 우곤은 억지를 부렸지만 이연의 말솜씨에 당할 수 없었어요. 명나라 사신들과 숙수들은 결국 패배를 인정하고 이틀 뒤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요리 대회장에서 짐을 챙겨 보따리를 들고 수락관으로 돌아가는 식구들 앞에 어디선가 나타난 강목주가 지영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감히 전하께 교태를 부리느냐. 강목주는 누가 보란 듯이 소리를 지르며 지영을 몰아붙였습니다.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손끝까지 증오가 번져 있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전하 곁에 설 자격이 있느냐. 라며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지영은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어요. 오해세요. 손을 다쳐 잠시 봐주신 것뿐입니다. 강목주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인연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 전하의 곁을 차지하는 건 나뿐이야라며 더 음흉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어요. 전하가 아끼는 지영을 때리면 이현 의기에 들어갈 것이고 이현은 폭주할 것이다. 사신단 앞에서 전하가 광증을 보이게만 한다면 대군의 뜻도 함께 이뤄질 것이다. 한편 이현은 임송재와 술잔을 기울이며 은밀히 말했다. 재산대군과 우상대감, 그들이 역심을 품고 있는 듯하다. 춘생의 집에 자객을 보낸 것도 그들 짓일 것이다. 송재는 경악했습니다. 역심이라니. 재산대군을 조심해야 하네. 다음 날 우곤과 재산대감은 치밀한 음모를 꾸며 이연이 폭주해 광증을 일으키도록 판을 짰습니다. 그들은 조정 한가운데서 뻔뻔하게 조공은 무산되었으니 대령 숙수를 궁녀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고 이연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대령 숙수를 궁녀로 삼으라니. 이는 내 나라와 백성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호통쳤다. 명나라 장수들이 칼을 번쩍 빼들자 조선의 장수들도 일제히 칼을 뽑아 서로의 날이 맞부딪히며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작은 숨소리조차 크게 울려 퍼지는 듯한 순간 대비가 황급히 달려와 우군을 향해 날카롭게 꾸짖었습니다. 명의 사신이여. 탐욕과 뇌물로 황제를 노하게 했으니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요. 연숙수는 전하의 대령 숙수이기도 하지만 나의 대령 숙수이기도 하오. 그런데 어찌 이런 무례를 범하시오. 우고는 나는 황제의 명을 받고 온 사신이다. 라며 당당히 목소리를 높이며 반발했으나 곧 황제로부터 빈손으로 돌아오라는 서찰이 도착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까봐 대비는 친분이 있는 명의 황제에게 우곤의 횡포와 부정을 알렸던 것이었습니다. 사신단은 분노하며 떠날 채비를 했고 명나라 숙수들은 지영의 요리 실력을 인정하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재산대군과 강목주의 음모는 여전히 남아있으나 지영과 이연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요? 음모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조정의 균형마저 위태롭다. 지영과 이연이 맞설 앞길에는 더욱 큰 풍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